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째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앞으로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충남 서산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거기도 눈이 꽤 많이 쌓였습니까? 네, 지금 저는 충남 서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종일 이어진 강추위와 폭설에 이 호수는 얼어붙었고 그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이곳 충남 서산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부터 시간당 3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호남과 제주 지방에는 지금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는 50cm 이상, 그리고 호남 서해안 지방은 많은 곳은 25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엔 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일어났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충남 당진 고속도로에선 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다쳤습니다. 뱃길과 하늘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인천과 목포, 여수와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선 다른 지역의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 출입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김지성 기자의 코가 많이 빨개졌는데 밤사이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내일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전국이 영하권에 들면서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은 이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엔 오늘처럼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안전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린 만큼 빙판길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자, 이번엔 강추위에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광안리로 가보겠습니다. 구석찬 기자. 자, 인파가 많이 몰린 것 같은데 행사 시작했습니까? 네, 지금은 사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5시부터는 광안대교 아래 떠 있는 바지선에서 30분 간격으로 3차례 1분씩 예고성 불꽃을 쏘아 올려 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곳 광안리 해변에는 계속해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불꽃 축제는 잠시 후 저녁 6시 5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7시부터 15분간 해외 초청 불꽃쇼와 7시 25분부터 8시 5분까지 부산 멀티 불꽃쇼 등으로 꾸며집니다. 불꽃 축제가 처음으로 겨울에 열린 거죠? 네, 부산 불꽃 축제는 올해로 17회째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 겨울에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닷바람도 쉴 새 없이 불기 때문에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두터운 외투와 장갑, 핫팩, 따뜻한 음료를 잘 챙기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관리도 중요할 텐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부산시와 경찰은 오늘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찰, 소방, 사설경비업체, 공무원 등 5천 명을 현장에 배치해 인파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을 240편 늘려 운행하고 열차나 역사에 인파가 몰리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숙박업소, 카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당 자리라고 불리는 곳을 중심으로 커피 한 잔에 10만 원, 하룻밤 숙박비로 100만 원 이상 치솟기도 했는데요. 관할구청이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 근거를 찾기가 애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도록 이 상인들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뉴스룸이 연속 보도 중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작업을 주도한 국토부 직원들을 대거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국장급들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특정한 부서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입니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발표할 때 통계 작업을 이끈 부서입니다. 당시 민간 발표와 차이가 커 부실 통계 의혹이 일었습니다. 주택토지실은 주택정책관과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김 장관 발표 당시 관여한 부서는 토지정책과와 부동산평가과로 토지정책관실 산하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부서 직원들을 대거 감사 대상에 올렸고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실국장급에 대한 대면 조사와 함께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JTBC는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감사원이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권이 숨기려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통계 조작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통계청장을 갈아치워버리고 말 잘 듣는 통계청장을 새로 임명했던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가 전 정부 윗선으로 옮겨가면서 정치권 공방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남양유업 재벌 3세 홍모 씨를 비롯한 유력층의 마약 범죄 소식은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3명이 홍 씨에게서 마약을 샀다며 자수를 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그중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창문 너머로 대마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입니다. 검찰은 홍 씨를 비롯해 홍 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산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금융지 주사 일가 사위 임모 씨 등 유력층을 최근 줄줄이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홍 씨에게 액상 대마를 공급한 재미교포 이모 씨와 집에서 대마를 직접 키운 가수 안모 씨 등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이들을 포함한 마약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 씨의 기소 소식을 들은 또 다른 3명이 홍 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샀다며 자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홍 씨에게 액상 대마를 공급한 이 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산 사람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사 현장에 마련됐던 추모 공간이 치워질 뻔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상권의 피해가 크다며 직접 물품을 정리하려 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유요한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주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태원역 주변 일부 상인과 주민 등 10여 명이 추모 공간 물품을 치우겠다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지껏은 이해하고 참았으니까 함부로 막 버리지 않고 하여튼 무슨 박스나 어디다가 담아서. 나흘 전 해당 상인들은 지역 상권 피해가 크다며 추모 공간을 옮기지 않으면 49제 다음 날 직접 치우겠다고 용산구청에 알렸습니다. 어제 49제 시민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들은 상인 모임 집행부 측과 성탄절 전까지 옮기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결정에 반대한 일부 상인과 주민들이 현장에 나온 겁니다. 결국 집행부와 상의 결과 일단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모 공간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구청 측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유족 측도 모르는 사이 추모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일부에선 정부나 지자체가 의견을 모아 올바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윤정식 기자의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불법 쪼개기 원룸, 집주인이 억지로 원룸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나눈 걸 말하는데요.
방에 화장실이 없거나 주방에 변기가 있는 괴상한 구조. 그 현장을 윤정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량진 원룸촌입니다. 한 건물에 들어가자 개미굴같이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가 나옵니다. 양 옆은 방들로 빼곡합니다. 방문 하나를 열었더니 또 다른 복도와 방들이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이 건물 전체 가구 수는 5. 하지만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5가구입니다. 방 하나를 불법 개조해 쪼갠 겁니다. 최근 뽑히가 하나라도 더 회사로 갔잖아요. 가까운 곳에 또 다른 원룸입니다. 겉은 평범한 주택으로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철문으로 된 독방이 수용시설 같은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이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는 2층과 3층에 5가구씩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는 어떨까? 2층에 몇 호나 있는 거예요? 3층은 몇 호나 있는 거예요? 11개, 12개? 이번엔 신림동. 불법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 자, 비교적 저렴한 방이긴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주차장 방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건물에 이 대장을 떼봤더니 지하 1층에 주차장은 있는데 방은 없거든요. 자, 어떻게 생긴 방이라는 건지 일단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문이 보입니다. 창고로 보이는 이곳이 임대 중인 원룸입니다. 원래는 불법이겠네, 이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바라고 있는 모든 놈이 다 그래요. 이사를 할 수가 없지. 그럼 우리나라 망하죠. 그 다 불법을 따지면. 원래 제대로 된 방이 아니다 보니 화장실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기이한 구조의 원룸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 화장실, 변기가 함께 있는 방이 있는가 하면 복층 원룸이라 해놓고 2층엔 앉아있기도 힘든 구조인 곳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지만 문제는 없는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원래 한 가구에 대한 안전시설인 스프링클러라든지 피난로의 진입이라든지 피난 대피로에 그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쪼개면 그 나머지 가구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게 되겠죠. 단속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제임금을 물고 계속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강제이행금이 렌트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벌금인데 벌금을 물고라도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쪼개기 원룸에 살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벽으로 덧댄 것 같고, 그럼 뭐 옆집에서 뭘 하는지 다 들리겠네요. 네, 그냥 무슨 개발을 하는지도 그분들 이름까지 저는 다 알고 있고, 어느 쪽이에요, 집이? 집은 이쪽으로 가긴 하거든요. 네, 저쪽. 아니요, 그 집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싫으세요? 네. 별로 생각하기 싫으세요, 그지? 네네. 이런 집들은 대학가 혹은 서민 밀집 지역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 기억만 남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바타 언행 불일치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영화 아바타에 대한 얘기고요. 네. 정확히는 이제 제임스 캐머런 영화 감독에 대한 비판 혹은 논란입니다. 그래요. 요즘 최고 화제작인데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영화표가 비싸서 아니면 예매를 오늘 일하느냐고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요즘 최고의 화제작인데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아바타 속편 물의 길. 오늘 보니까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규 기자는 캐머런 감독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잖아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캐머런 감독과 주 배우들이 지난주에 영화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The ocean is kind of our mother. It's where life came from. It's what moderates life on this planet, makes life possible for us. The oceans are in trouble, that a lot of species are endangered. A lot of whale species, a lot of dolphins are being 자, 아바타 1편도 그랬고 이번에도 영화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속편 주 배경이 바다니까요. 캐머런 감독도 아까처럼 돌고래 얘기도 하면서 해양 보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돌고래 쇼를 관람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외치고 동물보호를 해야 되는데 돌고래 쇼를 봤다. 지금 캐머런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수족관인 거죠? 네, 여기 어디냐면 이제 일본인데요. 지난 9일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제작진들이 영화 홍보를 했고 다음 날 일본에 가서 역시 홍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수족관이었고 여기서 돌고래 쇼가 있었던 겁니다. 두둥 돌고래 쇼 이렇게 네. 나오기도 하는데 행사 자체가 원래 저렇게 기획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기획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캐머런 감독이 얼마나 관여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캐머런 감독이 직접 이렇게 무대 소개를 하면서 행사가 시작이 됐었고요. Welcome to Pandora. 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돌고래가 조련사를 높이 던져 올리고 또 배우들이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모습 등을 두고 영화의 환경보호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돌고래들 모두가 이 쇼에 출연하는 걸 허락했을 거라 생각한다. 나도 쇼에 참가하면 안 되나? 돌고래에 타고 싶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채식주의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환경보호론자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글쎄요. 사실 동물 학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충분히 고려했을 법도 한데 자, 그리고 돌고래 쇼 행사에 캐머런 감독도 어쨌든 저렇게 적극적으로 네. 나도 함께 탈 수 있냐 이렇게 농담한 거 보니까 참여를 한 건데 언행불일치란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네, 이렇게 이제 돌고래들이 불법 포획을 당하고 남은 평생을 수족관에서 쇼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는 이걸 바로잡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돌고래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 차례 좀 있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도 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 한 마리를 방류했던 여기 나오네요. 비봉이를 방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2달 전에 10월 16일에 저도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제주도 앞바다로 돌아갔습니다. 70일 정도 훈련을 하고 풀어줬는데요. 그런데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네. 추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방송 전에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봤는데요. 이게 계속 GPS 신호가 잡히질 않고 있고요. 배나 드론으로도 지금 추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폐사한 흔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한번 자연을 거스르면 다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 언행 불일치. 여가 이제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으로 시작해서 비봉이 얘기까지 풀어봤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계속 추적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궤도에 들어가 달 상공에 안착하게 되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달 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우리 달 탐사선 다누리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달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발사된 지 135일 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약 13분간 시속 8,000km에 이르는 다누리의 속도를 시속 7,500km까지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계는 달 탐사를 위한 여정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으로 꼽힙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 달을 지나쳐 깊은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면 달 중력에 끌려 표면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감속을 위해 다누리 전체 연료의 65%가 쓰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과정은 앞으로 3일 간격으로 4차례 더 진행됩니다. 그동안 다누리는 타원형인 궤도를 서서히 조절해 원 모양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4차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력기를 쏴서 그 포물선을 줄여 나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에 한 바퀴 도는 그런 원궤도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후 속도를 시속 5,900km까지 떨어뜨려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게 됩니다.
다누리가 최종적으로 궤도 안착에 성공했는지는 29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다누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달 탐사를 하게 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연합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는 무력 행사를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구조는 평화 헌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하지만 어제 일본 정부가 발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엔 반격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는 침략을 억제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반격 능력이다라며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반격 능력, 사실상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글쎄요,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자위권 행사로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지려 하는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선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격이 향하는 곳. 강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지난 2009년 뮤지컬 초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젠 뮤지컬 영화 영웅의 안중근으로 무려 14년간 안중근 의사로 열을 중인 배우 정성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다음 주면 영화 영웅이 개봉됩니다. 조금 밀려가지고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맞아요. 정말 많이 설레고 기대되고 떨리실 것 같아요. 원래는 2020년 여름에 개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영화가 밀렸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국이 저희 영화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객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진다고 하니까 뭐 내심 그 전에는 좀 자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면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막상 보여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첫 주연 영화시기도 한데. 맞아요. 책임감도 굉장히 있었을 거고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쉽지 않은 사실 도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감독님께서는 정성화 배우 외에는 다른 배우도 생각하지 않았다. 네, 안중근 네. 역할에 뭐 무릎까지 꿇을 거였다는데 본인께서는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무릎을 꿇을 일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윤재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이유가 이 작품엔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해요. 첫 번째로 계속 조연이었던 배우 정성화의 주연 발탁. 두 번째로 뮤지컬 영화. 아직 뮤지컬 영화는 한국에선 불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단점이었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표로 삼았던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키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영혼을 갈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캐스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체중 감량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네. 봤었는데 제가 살짝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겨울에 이제 촬영을 시작하셨고 감량까지 했는데 노래도 해야 하고 연기도 해야 하고 날씨도 네. 춥고 전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캐스팅 제의 받았을 때 네. 86kg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빼보니까 72kg까지 뺐더라고요. 네, 14kg 14kg. 감량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촬영하면서 내내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있었는데 촬영이 너무 힘드니까 굳이 이렇게 유지를 안 해도 그렇게 유지가 알아서 되더라고요. 빠지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71kg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을 많이 빼면 어쨌든 노래를 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장. 그게 이제 뮤지컬 어떤 무대에서는요, 그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소리통을 이용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크게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안 그래요. 크게 노래했다가는 굉장히 오버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섬세한 노래들을 더 필요로 하는 작업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력이 쇠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3년 내에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지 못하면 그땐 자결하겠다. 함께 출연한 이제 배우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처음에 그 서리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고 여쭤보니까 김고은 씨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세를 막 불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부딪히는 씬이 저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 놀러 갔어요. 질투날 만큼 너무 잘했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촬영 순서가 김고은 씨가 먼저 찍기로 돼 있었거든요. 김고은 씨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제가 주눅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뮤지컬 배우 하셨는데 뭘 또 주눅이 또 드셨다고. 그것과 또 이 영화 현장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다르던가요? 예, 김고은 씨 하면 아주 걸출한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우가 제 앞서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70% 현장 라이브로 소화를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점이었어요. 이제 그 감독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대충 계산은 섰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현장 소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제가 3개를 차고 노래를 했었거든요. 한여름에 노래를 하면 벌레가 이렇게 장부가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면 이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울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방역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 그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패딩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추운 곳에서. 제작진분들도 굉장히 엄청 고생하셨어요. 고생을 하셨겠네요. 예, 그리고 노래는 노래 나름대로 또 고생하고. 감정도 연기해야 되고 네. 처음이니까 또 부담은 생기고 책임감도 있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어지럽죠. 너무 감사한 건 네. 그 현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불평 하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잘 되긴 누구나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도 옷을 벗고 이동차를 끄신 여러분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동단결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안중근 의사 위인을 연기하기가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사실 14년이 지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덜할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동안 마음을 다잡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안중근 의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지만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제가 성의 없게 연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객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매번 성의 있게 연기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그것이 14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하실 때 안중근이란 인물을 신격화한 연기를 또 지향하면서 네. 최대한 좀 인간적인 안중근 의사를 담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비범한 사람의 평범함을 진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안중근 의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이면에 더 우리가 조명해 봐야 할 그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도 갈등하고 어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울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초연을 함께 하셨고 창작 뮤지컬 안중근의 시작을 함께 하셨는데 이젠 그 뮤지컬 영화의 안중근을 또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정성화 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정말 남다르고요. 일단 하여튼 뭐든지 정성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정성화 배우가 정성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예, 좋은 라임이시네요.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행보 자체 하나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국에서 공연하실 때 후손께서 보러 오셨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때 그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분께서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외손주, 예, 외손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우리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정말 그 정신을 세계에 좀 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배우들 앞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 배우들이 전부 다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공연 시작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느끼면서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뮤지컬 영웅.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중들께 이런 점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홍보 짧게.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이 음악이 주는 어색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 입각해서 저희 정말 모든 음악들이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꼭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뮤지컬 영화 영웅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뮤지컬 영화의 동지가 되어달라는 정성환님의 말씀 참 와닿네요. 네. 저도 동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자, 다음 주 무대에서도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성화 배우의 뮤지컬 영화 영웅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눈과 함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더 강해져 내일과 모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올겨울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날씨 플러스 김서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해가 지면서 찬바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지난 주말보다 8도나 낮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7도 등으로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강추위의 원인은 북극의 찬 공기입니다. 북극 한파로 불리는 이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를 감싸고 있는 제트 기류의 힘이 기온 상승으로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한파가 직접 몰려오는 겁니다. 제트 기류가 강약을 되풀이하는 걸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 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온난화가 심해지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겨울 온도는 계속 올라가요. 문제는 이제 평균적으로 오르는데 한 번에 탁 한기가 내려올 때는 더 추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라고도 그래요.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전라서 해안은 최고 25cm, 제주도 산지에는 50cm 넘게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설에서는 정성화 배우의 인터뷰 비하인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